자, 이제 오늘 9월 22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안내했다시피 오늘, 내일 하고 화요일까지 하고 수요일은 점프합니다, 여러분들.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대신 오늘이랑 내일 좀 더 한다는 거, 시간을 좀 더 잡아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이거 복습하면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복습을 안 하면 아예 의미 없고,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해서 일제시대 이전까지 다 끝낼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나름 판서 다 만들어 놨고요. 혹시 판서가 필요하면 나 찾아오세요. 내가 출력해 드릴게요. 또 왜냐면 여기 교재랑 우리가 지금 쓰는 교재랑 좀 많이 바뀌거든요. 특히 근현대사 더 많이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잘 안 보이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오면 내가 출력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면 전체 다 뽑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이 다 마무리되는 대로.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 월화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검정 능력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수요일부터는 또 내신 준비도 하셔야죠. 내신 준비 다음 주 우리가 또 시험이니까 내신 준비까지 잘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도록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야. 사실 이제 지금까지가 조선, 아직은 조선입니다.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도 뭐 조선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우리가 근대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되게 학설이 많습니다. 뭐 강화도 조약 때부터다, 갑오개혁 때부터다, 뭐 흥선대원군의 등장 개혁부터다, 뭐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 우리 교재에는 흥선대원군의 등장 그리고 개혁부터 우리가 보통 근대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근대의 시작점으로 보고 시작한다는 점, 여러 학설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 배운 내용이에요.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안 배운 친구 없어요. 다시 하는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 아니죠. 왕의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왕의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세도정치 시기에 많이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철종을 철종 다음으로 흥선대원군의 아들, 당시에 10살 정도 됐던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으로서 즉위라고,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그 전까지는 사실 아들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힘이 없었죠.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를 한 이후에 권력을 다 잡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크게 국가 안, 국가 밖으로 나눠봤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가 안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요. 국가 밖으로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 프랑스의 침입도 있었고요, 미국의 침입도 있었는데 그 흐름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아시겠죠? 키워드는 여기에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사실 크게 보면요, 국가 안으로 왕권 강화랑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굳이 비율을 따지면 어디가 훨씬 높을까? 왕권 강화가 높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9대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흥선대원군은 민생 안정보다는 왕권을 강화하고 그 위신이 떨어졌던 전주 이씨의 그런 명예회복,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켜서 이 전주 이씨가 다시 한번 권력을 차지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도 가문도 축출하고 때려잡고 해야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비변사.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 기억나세요? 원래 임시기구였죠? 임시기구였어요. 삼포회란 때 처음 생겼다가 을묘외변 때 이게 상설기구 됐다가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최고 기구가 됐고, 특히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를 차지하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야.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이 세도 가문을 때려잡으면서 이 비변사까지 폐지해버립니다. 비변사 없애버려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랑 삼군부 체제 그대로 부활시킨 거예요. 비변사가 있다 보니까 의정부 시스템 자체가 별로 할 일이 없었어. 유명무실됐단 말이야. 우리가 의정부 6조 체제 만들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기존의 이런 의정부 6조 시스템, 군사와 관련되는 삼군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유명무실해졌는데,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봤을 때는 경복궁이 임진왜란 이후에 불탄 다음에 제대로 안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 중관 다시 만든다는 거죠.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야 왕의 권위가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솔직히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원납전. 이게 뭐냐면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강제 기부금이야. 너 경복궁 만드는데 돈 기부할래? 죽을래? 하면 어때? 죽고 싶어요? 아니잖아. 기부해야지. 원성이 자자했던 원납전. 오케이? 강제 기부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화폐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5만원권을 만드는데 만원 들어. 그럼 하나 만드는데 얼마 이익이야? 4만원 이익이잖아. 그것처럼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서 그렇게 뻥튀기로 돈을 확보하는 거야. 재산을 확보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당백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백전을 만드는데 이 당백전을 상평통보의 100배, 우리 저번 시간에 조선 후기에 있었던 화폐 알죠?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백전을 만들었는데 실상 이거 만드는 상평통보 한 5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만큼 이익이야? 95개 이익이잖아요. 이런 화폐 만듦으로써 결국에는 이 재정 확보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 생겨요. 물가가 폭등하고 문제 생기거든요. 흥선대 연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경복궁 다시 만드는데 돈이 필요했지 뭐 인플레이션이고 이런 것들 관심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도 새로 만들어서 돈을 확보했다. 재정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해버려요. 전국에 몇 개 빼고 거의 다 정리했는데 이거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저번에 영조도 이 서원이라는 게 하나의 학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같이 배운 사람들끼리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 돼버리잖아. 같은 학교 출신. 우리 대한민국 학연 지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 서원 47개 정도 빼고 다 없애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정조는 대전 통편입니다. 이거 헷갈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대전 통편이 아니라 대전 회통을 만들어서 법으로서 다시 한번 이 전주시의 왕권의 권위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민생 안전도 하긴 했어요. 당시 문제가 뭐였어?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은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정의 문란. 토지세가 문란해졌어. 어떻게 문란해졌어? 이거 부가세를 무지하게 걷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 양전사업 해버립니다. 양전사업이 뭐냐? 토지 조사한 거야. 어떤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전국적으로 양전사업을 하면은 이제 토지에 맞게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왜 부가세를 냈어? 결국 부가세를 걷었어. 결국 세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지조사, 즉 양전사업을 통해서 누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정의 문란은 어느 정도 해결해요. 두 번째, 군정의 문란. 이거 죽은 사람도 군대 가라 그러고 갓난아기도 군대 가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아빠가 3번 가고 그런단 말이야. 군대를 군포를 막 3배로 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너무 생기니까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이거 호포법이라고도 합니다. 호포제가 뭐냐면요, 호포제가요 바로 여러분들 양반도 군포를 내라. 즉 양반도 군대 가라. 니들이 왜 지금 군포가 없냐? 군포가 부족하고 군대 갈 사람이 왜 부족해? 양반이 안 가니까 아니야? 양반 군포 되고 양반도 군대 가. 호포제 실시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악랄했던 환곡의 문란. 이거 완전 고리대 돼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조폭들이 고리대로 이자 뜯어먹는 그런 느낌이었잖아. 이건 어떻게 해버렸냐? 사창제. 국가에서 창고 만들어서 쌀 빌려주고 계속 이걸로 장난질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창, 개인의 창고를 만들어서 이거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돈 빌려주고 알아서 쌀 빌려주고 알아서 이자 받아라. 국가에서는 이거 빌려주고 하는 이런 환곡 시스템 안 하겠다. 개인이 그치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 개인의 창고, 사창을 만들어서 니들이 알아서 빌려주고 니들이 알아서 이자 받아라 라고 하고 국가는 이 환곡에서 어느 정도 손을 뗐다라고 보시면 돼. 사실 100% 해결한 거 아닙니다. 100% 해결됐으면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안 일어났겠죠. 그래도 삼정의 문란은 어느 정도는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힘은 어디에 집중됐다? 왕권 강화에 집중됐다는 거. 오케이?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를 하니 힘이 생겼기 때문에 세도 가문도 때려잡고 왕권 강화하고 삼정의 문란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이 국가 안으로는 이런 개혁을 했지만 국가 밖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은 외국과 교류를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가 보통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합니다. 통상수교 거부정책. 자, 그래서 사건 딱 5개 있어. 이거 외우시면 돼. 병인 박해. 이거 프랑스 선교사들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포교 활동했단 말이야. 근데 흥선대원군이요, 처음에는요, 이 병인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랑스 선교사들 탄압 안 합니다. 왜냐면 당시 러시아가 북쪽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차라리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랬어. 당시 프랑스 선교사가 이 국내에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왜? 프랑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흥선대원군 너 사실 천주쟁이 아니야? 너 천주교 신자 아니야? 이렇게 몰린단 말이야.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걸 타개하고자 어떻게 버렸다? 병인 박해. 전국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싹 제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같은 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거 제너럴 셔머노 미국 배입니다.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 대동강 인근으로 쭉 들어와서 평양까지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약탈하고 마을을 불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동네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제너럴 셔머노 불태워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병인 양용. 여러분들, 병인 박해에 대한 구실로 프랑스가 복수를 하기 위해 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다? 강화도로 들어왔어요. 강화도로. 자, 근데 키워드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강화도로 들어왔는데 이 병인 양요와 관련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요, 여기서 이 프랑스 함대랑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문수산성, 정족산성 이런 게 보이면 병인 양요로 가시라는 거야. 왜 이걸 구분하라느냐? 여러분 다음에 신비양요도 이거 강화도로 들어오거든요. 서로 구분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문수산성, 정족산성, 이게 강화도에서의 프랑스 함대와의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 결국에는 강화도가 점령이 돼요. 근데 프랑스 애들이 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당시 외교장각, 바깥 외자죠. 규장각이라고 우리 왕실 도서관이잖아요. 이게 한 곳에 몰려 있으면 한 방에 불타버리면 모든 중요 책이 다 없어지잖아. 서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전국적으로 쫙 뿌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이 털립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직지심체유절이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에요. 고려시대에 만들었는데 그 책이 여기 보관돼 있었어. 그걸 프랑스가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받긴 받았거든요. 받긴 받았는데 소유권을 받은 건 아니고 이거 장기 대여로는 지금 받아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 병인 양요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독일인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교류를 하려 했지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크게 돈을 못 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오페르트가 쫙 옆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 무덤이 있네. 이 동양에서는 이 무덤을 만들 때 금은보화를 거기다 넣는다라는 상식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도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굴하다 걸려가지고 도망가는데요. 그 오페르트가 도굴했던 그 무덤이 남영군의 묘인데 이 남영군이 누구냐? 흥선대원군 아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마지막으로 신미하면 1871년 뭐에 대한? 제너럴 셔머노에 대한 복수로 미국이 쳐들어와서 똑같이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자, 아까 우리 병인양요,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원수 장군이었다면요, 이 신미양요는요, 광성진, 갑골에서 어제연 장군이 끝까지 필사적으로 항전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전사하시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싸우다가 어제연 장군이 이 광성진, 갑골에서 결국에는 전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도가 또 미국이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미국이 다시 나가게 돼요. 미국 우리가 항복을 안 하거든요. 미국이 생각했을 땐 이 정도 공포감을 주면 항복할 줄 알았어. 왜? 일본도 이렇게 항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흥선대원군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미양요 이후에 그 강화도를 점령한 미국군이 철수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때
흥선대원군이 전국적으로 신비양요 위에 뭘 설치하냐? 척화비를 설치하죠. 척화비.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전국적으로 척화비가 설치되는데요. 오랑캐랑 싸우지 않고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파는 의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외국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이 척화비를 신비양요 이외에 전국적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실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거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문제 틀릴 일이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국가 안으로의 왕권 강화, 국가 밖으로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보면 스토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79쪽이죠. 79쪽.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살짝 잘렸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밑줄 근 중건 시기에 있었던 일, 경복궁 중건 나오면 누구로 바로 가야 돼? 흥선대원군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몇 번? 몇 번? 3번이죠. 여러분 대전 통편 헷갈리면 안 되죠. 이 대전 통편은 정조 때입니다. 대전 회통이에요. 비변사가 설치된 것은 한참전 삼포해란 때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사청제랑 원납전이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번. 이 사건 뭐예요? 이 사건. 프랑스군이 강화도 침략해서 이 사건 뭐예요? 병인 양요죠. 그럼 병인 양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4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보세요. 평양부 방수성 앞 물가의 큰 이양선, 이양선이라는 뜻은 외국 배라는 뜻입니다. 자, 한 척이 머무르다가 끝내 물러가지 않으며 상선을 약탈하고 총을 쏴 백성들을 살상하였습니다. 이에 평양감사 박규수가 관민들이 이끌고 공격해 불태웠대. 이거 무슨 사건일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 사건이 끼친 영향. 답은 몇 번? 4번.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굳이 얘기하면요. 병인 양요 때는 로즈 제독이 쳐들어왔고요. 로즈 제독, 프랑스의 로즈 제독. 그 다음에 신비 양요 때는 바로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제독, 로저스 제독.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끊고 다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